제가 작년에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을 했거든요. 이제 그동안 일산 테크노밸리가 계속 착공이 늦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했었는데 지금 일산하고 분당의 집값이 딱 2배 차이예요. 30년 전에는 같거나 일산이 좀 높거나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교통 어쩌고 이런 말씀. 일산에는 판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족시설이 없는 거예요. 산업시설이 없는 거고. 근데 분당에는 판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엄청난 GRDP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도시라는 게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회발전소에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공유 오피스인데요. 기회발전소라는 명칭부터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오늘 금주머니 TV는 경기도 내 대형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모시고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경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기회발전소라는 곳 있잖아요. 어떤 시설인지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어요. 뭔가 여기 오시면은 이름부터 막 돈을 벌 것 같지 않아요. 기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는 거 여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모이세요.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GH가 제공하는 스낵도 드시고 와인도 드시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고 최근에는 저희가 우리 처장님 부장님들이 애써가지고 5팀을 뽑았어요. 벤처 기업들을.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실리콘밸리에 보냅니다. 거기 가서 더 큰 기회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판교라는 곳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첨단 산업 벨트로서도 굉장히 확실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 판교의 성공 요인을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일산 테크노밸리 착공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일산 테크노밸리가 계속 착공이 늦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했었는데 지금 일산하고 분당의 집값이 딱 2배 차이예요. 30년 전에는 같거나 일산이 좀 높거나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교통 어쩌고 이런 말씀. 일산에는 판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족시설이 없는 거예요. 산업시설이 없는 거고. 근데 분당에는 판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엄청난 GRDP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도시라는 게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판교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해야 할 점 같은 건 좀 없나요? 판교가 이제 저희가 3판교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1, 2판교 같은 거에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빼자.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교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은 여기지만은 저 멀리서 오세요. 그리고 놀 데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놀라면 홍대 앞에까지 가야 돼. 우리나라 도시들이 만들 때 굉장히 경건하게 막 만들잖아요, 도시를.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유흥시설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직주락 이걸 하자. 그리고 이제 3판교는 하나 덧붙여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R&D 기관, 학교 이런 게 들어와야 돼. 직주락, 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마침 또 3판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미 제1,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공사에서 제3 테크노밸리 조성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3판교는
건축 면적으로 따져서 15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간이 되고,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직주락학 이런 프로그램을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직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확장될 걸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밸리에 적정한 R&D가 여기서 지원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는 판교에 15만 평 규모의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마음껏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인구가 900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5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9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마음껏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판교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가 제대로 좀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공기업 경영자로서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혁신 과제를 무려 91개를 발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주요 결과물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22년 12월 22일 날 취임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2달 꼬박 만든 게 91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3년 2월 27일 날 이제 혁신대에서 발표를 했죠. 이 91개는 내가 임기 동안에 꼭 해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품질 경영이라든지 타운 매니지먼트라든지 아까 지분 적립형 같은 새로운 주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별로 20대, 30대, 40대 각각을 타겟팅해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지분 적립 말고도 다른 유형들이 많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도민들을 주주로 모셨어요. 150여 분을. 그래가지고 도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성과 보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ESG 경영을 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련 과제들을 좀 수행한다든지, 모듈러 주택을 최초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연금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요. 이 공사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생은 저도 이제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GH는 지금 MZ 세대가 56%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애를 낳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GH 같으면은 정년이 보장된 회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다른 데는 심각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좀 고쳐보자. 그래서 몇 가지 뜯어 고친 게, 일단은 남자 사원들. 그동안에 남자 사원들은 육아휴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애는 같이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원들도 똑같이 혜택을 줘요. 그 다음에 육아 보육시설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대폭 확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지금 하나하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생 대응해서 주택자금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안정된 직장하고 주택인 거고, 그 외에 남녀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이나 뭐 이런 디테일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H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한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잡아보려고 그래요. 과연 직원들이 안심하고 애 낳고 있느냐. 그 사이에 애 가진 분들한테는 선물도 크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좀 적지 않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공사가 올해 1월에 여자 레슬링 선수단을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공사 정도 규모가 되면 뭐 배구나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좀 구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창단을 하는데 여자 레슬링 선수단을 창단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뭐 국제 대회를 뭐 참가도 하신다고 하고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하고 왜 하필이면 여자 레슬링이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여자 레슬링이냐면은 제일 비인기 종목이라서 공공에서 해야겠다. 배구, 농구, 야구 뭐 다 민간에서도 하려고 다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자 레슬링은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레슬링 우리가 키워야겠다.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자질도 다 있고, 근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수단 발족을 했고, 아마 이번 올림픽부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혹시 메달 못 따더라도 또 내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주머니 TV는 앞으로도 주요 경제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와의 대담 코너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세용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